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2월 4일 금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3일 도쿄에서 2679명, 카나가와 7090명, 사이타마 5627명, 치바 4659명, 오사카 11990명, 홋카이도 3788명, 오키나와 652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96,84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 13명, 아이치에서 11명, 효고에서 10명 등 총 90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본 내 누적 확진자 수는 302만 5,619명, 누적 사망자 수는 19,070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1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12만 3,048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 확인된 신규 감염자는 2만 679명으로 지난주 목요일에 16,538명보다 4,141명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일주일 감염자 수 평균은 17,058.6명입니다. 한편 이날 60대부터 90대까지의 남녀 4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중증 환자는 8명 증가한 38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63만 4,483명, 누적 사망자 수는 3,216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의 신규 감염자는 이틀 연속 2만 명을 넘으며 증가 경향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1日あたり都民の1000人に1人以上が感染していることになります。この水準が継続しますと、1週間後の2月10日の推計値は 1.54 倍の約1日あたり24,756人と爆発的な感染状況となります。 의료 체제도 심각합니다. たとえ肺炎は軽症であっても併存する他の疾患のための集中治療を要する患者も増加傾向にあります。高齢者の重症患者の増加を警戒する必要があります。 인공호흡기 치료를 곧 필요로 하는 환자도 지난주 60명에서 10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도쿄는 의료 제공 체제의 경계 수준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感染状況と医療提供体制、この両面でですね、最高レベルの赤色となりました。この状況になりますのは4ヶ月ぶりのこととなります。何としても感染の拡大を食い止めてまいります。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되었을 경우 국가의 긴급사태 선언을 요청할지 도쿄는 새로운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큰 틀로는 중증병상 이용률 또는 입원 환자 중 산소 투여가 필요한 사람의 비율 중 하나가 30에서 40%가 되는 것, 또한 신규 감염자 일주일 평균이 2만 4천 명에 도달한 경우 긴급사태 선언의 요청을 검토합니다. 아직 검토의 수준까지는 미치지 않고 있지만 중증 환자의 증가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는 지난달 말까지 대부분의 환자가 경증으로 온라인 진료가 중심이었으나 최근 일주일 사이 상황은 급변하며 자택 요양 중 증상이 악화된 고령자의 왕진 요청이 많아졌습니다. 한 80대 후반 여성은 혈액 중 산소 포화도가 산소 투여가 필요한 중등증 2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70대 환자도 今の状態というのは中等症1っていうところで、だから軽症ではないと。症状はそんなにないんですけれども、自覚症状は多角的にはちょっと重症化しているってことですので、治療の必要性が出てきている方です。やはりオミクロン株といえどですね、重症化全くしないわけではありませんので、絶対数が増えてますから、患者さんもですね、重症化していく人の数もやっぱり増えてしまうと。 병상의 압박도 실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結構厳しくなってきているのは現実で、 先週ですと比較的早く入院先決まってたのが、今日になるとですね、救急車の中でもう数時間待機してようやく決まったとかですね、そういうふうにやっぱり時間がかか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ます。 한 의료 관계자에 따르면 도내 18개 병원으로부터 이송을 거절당한 중증 환자가 카나가와의 병원으로 이송된 사례도 나왔다고 합니다. 미우라반도의 핵심 병원인 이 병원에서 7개 있던 중증 환자용 병상 중 남은 것은 1개뿐으로 4명이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습니다. 그 전원이 가정 내 감염으로 자택 요양 중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중 한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4人って限られた数なんですけど、共通しているのは高齢者、基礎疾患がある、3回目のワクチンを打っていないっていうことですね。先週まではオミクロンってほとんど重症化しないんだってうちでも思ってたんですけど、高齢者が特に家庭内感染で増加するに従って一定割合で重症者数が増えてきた。この数日で激増してきた。
중증 환자 수와 함께 우려되는 숫자도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전국의 사망자 수는 89명으로 제5파의 피크와 같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치사율을 보면 델타 변이보다 오미크론 변이의 비율이 훨씬 낮습니다. まだ増えるでしょうね。感染者数が増えれば、分母が増えれば、重症化率は低くても、絶対数としては変わらなかったりする。重症化はしにくいけれど、やっぱり中野の方はしっかりいるっていう現実を伝えてもらえたらいいなと思いますね。政府はピークアウト後のですね、重症者の増加の可能性に向けて、現状の対策でこれ十分だとお考えなんでしょうか。もちろん新規感染者数がピークアウトしたとしてもですね、当然重症者は減るばっかりではないと思ってるんですね。それでオミクロン株の特性を見ますと、もちろんオミクロン株そのもので重症化される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が、基礎疾患をお持ちの方がですね、そのお持ちの基礎疾患が増幅されるという事例が相当報告されておりますので、これを我々注視しておかなくてはいけないと思っているんです。 다음 소식입니다. 오사카시에서 감염자 정보 등록 작업이 지연되며 약 12,700건의 신규 감염자 수에 반영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急激な感染拡大にマンパワーを含めて全てを対応することがちょっと難しかったと。 오사카시는 의료기관 등에서 보건소로 보내는 감염자 발생 신고 중 약 12,700건의 등록 작업이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하루 최대 3,000건이 오사카부의 신규 감염자 수에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사카시는 예상을 뛰어넘는 숫자의 감염이 확인되며 보건소의 인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과 국가의 정보관리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日中作業がかなり進まなかったのは事実としてあると思います。夜しか逆に入力できなかった。ハーシス入力に関してはそうなりますね。 중증화 리스크가 있는 환자는 개별적으로 체크하고 대응하여 누락된 감염자 중 사망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오사카시 보건소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인원을 2배로 늘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후쿠시마현의 우치보리 지사는 코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를 비롯한 5명의 전직 총리에게 과학적 식견에 근거한 정보 발신을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코이즈미 주니치로, 호소카와 모리히로, 칸 나오토, 하토야마 유키오, 무라야마 토미이치 이렇게 전직 총리 5명은 지난달 27일 EU 집행위원장 앞으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후쿠시마의 아이들이 갑상선암에 시달리고 있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후쿠시마에서는 사고 당시 18세 이하인 아이를 대상으로 한 갑상선 검사에서 266명이 암 또는 암 의심 진단을 받았지만 전문가로 구성된 현해 검토위원회는 갑상선암과 방사능 피폭과의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후쿠시마현의 우치보리 지사는 전 총리 5명에게 후쿠시마의 부흥을 위해서는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 발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의 견해나 전문기관, 국제적 과학기관 등의 지식에 근거한 객관적인 발신을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키시다 총리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후쿠시마현의 아이에게 방사능에 의한 건강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확산해 무고한 차별과 편견을 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야마구치 환경상이 잘못된 점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코이즈미 전 총리 등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타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정조회장도 잘못된 정보로 소문이 확산되면 농림수산품 수입 규제 해제를 위한 피나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라며 5명의 전직 총리에게 항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의 전화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지난달 30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두 사람은 깊은 우려를 공유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의 정의용 장관은 일본이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추천한 사실에 대해 전시 중 한국인의 강제노역이 일어난 곳이다라며 강하게 항의하였으며 하야시 외무상도 강제노역이 있었다는 독자적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반론하였습니다. 또 위안부와 강제징용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 측의 책임으로 적절히 대응할 것을 거듭 요구한 반면 정 장관은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 측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며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올림픽위원회 JUC는 3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자 스노보드 슬로프 스타일과 비계어에 출전 예정이었던 요시카 리나 선수가 척추 손상으로 두 종목 모두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날 열린 슬로프 스타일 공식 연습 중 점프대에서 착지 시 넘어지며 구급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치현 출신으로 22세인 요시카 선수는 이번 대회가 첫 출전으로 5일 슬로프 스타일 예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JOC에 따르면 대회 조직위원회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마비 등의 증상은 없었으며 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 귀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